사실 미키모토 긴자 2호점은 소개하기가 좀 뭐했습니다. 제가 답사를 해서 찍은 사진이 3장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선배에게 부탁을 해서 타이중 국립극장 사진을 받아서 같이 소개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제가 미키모토 긴자 2호점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소개를 하겠다니 좀 뻔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오모테산도 토즈보다 미키모토 긴자 2호점이 먼저 세워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완성 연도가 토즈보다 1년 늦었네요. 아, 긴자 2호점이 1호점도 있겠죠? 그런데 미키모토 긴자 1호점은 폐점되었다고 구글 지도에서 그러던데요. 거기까지는 확실히 모르겠고, 이 미키모토 긴자 2호점과 더불어 타이중 국립극장을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앞에입니다. 도쿄 긴자 하면 예전에 뉴욕의 센트럴 같은 느낌의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위를 이제 오모테산도가 가져갔지요. 사실 긴자가 은근히 교통의 요충지거든요. 그런데 신주쿠와 시부야가 활성화되면서 좀 그 위세가 역전되었네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기 보이는 것이 바로 미키모토 긴자 2호점입니다. 일본을 제일 처음 답사를 갔을 때 가장 인상 깊은 건물이 바로 여기 있는 라파엘 비뇰라의 도쿄 포럼이었습니다. 긴자는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지요. 바로 여기에 미키모토 긴자 2호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 미키모토 긴자 2호점을 보려고 긴자를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도쿄 포럼과 함께 렌조 피아노의 에르메스 긴자를 보러 간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상한 건물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특이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모테산도 토지랑 비슷해 보이면서도 저 비정형의 창들과 입구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이 건물이 이토의 것인지는 이때는 몰랐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구글링을 통해서 구한 미키모토 긴자 2호점의 사진들입니다. 미키모토의 외부가 이런 창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강판 콘크리트 구조 CFSP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강판 콘크리트 구조는 간단하게 말해서 강판 둘을 맞대어 놓고는 그 사이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 것입니다. 대신 내부에는 철근을 넣지 않고 철근의 역할을 강판이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의 옆쪽을 보면 이런 폴리싱 스테인리스 스틸로 마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리도 아마 이중 유리일 것입니다. 그러니 창 멀리언 없이 유리와 벽면이 평평하게 그대로 이어지게 디자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고 보니 여기 모서리에 약간 페인트가 벗겨진 것이 보이네요. 센다이 미디어테크, 마츠모토 퍼포밍 센터, 그리고 오모테산도 토즈 모두 각각 새로운 재료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건축을 선보였네요. 다만 이 모든 작품들에서 일관되게 사용했던 재료는 이중 유리이네요. 이중 유리는 단열에 유리하기 때문에 에너지 세이빙에도 큰 도움을 주거든요. 그런데 저는 다른 것에 더 점수를 주고 싶네요. 이중 유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투명한지요? 그리고 유리의 투명성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유리 접합에 진짜 많은 신경을 썼더라고요. 이 유리창들을 보면 진짜 마츠모토 퍼포밍 센터의 유리창들이 생각납니다. 제가 그 컨텐츠에서 그 불투명 유리창들을 투명하게 만드는 게 더 멋있지 않았을까 하고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컨텐츠를 만들기 전에 미키모토 긴자 2호점 내부를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하층에서 지상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이 멋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내부 공간에서 뭔가 해야죠, 이토. 아, 미키모토는 일본의 유명한 진주 취급 보석점입니다. 일본이 세계 최초로 양식 진주를 성공함으로써 그 전에 진주 수출로 큰 돈을 벌고 있던 카타르의 경제를 위험하게 만들었다네요. 물론 카타르는 그 이후 석유가 터지면서 과거보다 더 부자 나라가 되었지만요. 어쨌든 2000년부터 2010년 사이 이토는 정말 다양한 건축 공간과 재료들을 실험하고 그걸 자신의 건축 언어로 새롭게 만들었네요. 내부도 들어가 봐야죠.
미키모토 긴자 2호점은 오모테산도 토지와 마찬가지로 외벽이 구조적인 역할을 하면서 내부에는 특별한 기둥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이 정도 폭이면 그냥 콘크리트 구조로도 내부에 특별한 기둥은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지하층 평면은 못 구했습니다. 지상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여기인데요. 저기 보면 지상층 외벽창 일부가 보이시죠? 계단은 토지의 직선형에서 비선형으로 형태가 바뀌었네요. 나중에 긴자를 갈 일이 있으면 여기는 한번 꼭 구경 가야겠습니다. 이 계단도 내려가 보고 싶네요. 여기에서 계단 상부로 올려보는 사진을 한번 구하려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구하지 못했네요. 그런데 나중에 여기 내부를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도 될까요? 지상층에서 입구는 이쪽이고 여기서 1층, 그러니까 한국 기준 2층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상층 매장 사진인데 지금은 이런 인테리어는 아니겠죠? 그런데 너무 보석점 같은 인테리어이기는 하네요. 미키모토 긴자 2호점은 진주만 파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상부층 중에 몇 개는 음식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음식점 사진들을 좀 구해보았습니다. 이 음식점은 절대 낮에 가면 안 될 것 같네요. 밤에는 여기 조명과 미키모토 긴자 2호점의 창이 잘 어울린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것도 다른 층에 있는 음식점인 것 같은데 여기는 좀 많이 점잖아 보이네요. 꽤 비싼 음식점 같아 보이기는 한데요. 뭐 일본 환율이 쌀 때 한번 가서 먹어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미키모토 긴자 2호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보여드릴 타이존 국립극장은 아마 제가 보여드린 이토이 작품 중 가장 최신작일 것입니다. 여기를 미키모토 긴자 2호점하고 같이 소개한 것은 둘이 조금 연결되는 것이 있어서입니다. 바로 이 건물입니다. 보시면 이게 좀 이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평범해 보이죠? 그래도 여기 표면을 자세히 보면 강판 콘크리트 구조 아니면 유리 섬유 강화 콘크리트 판넬 둘 중 하나를 써서 미키모토 긴자 2호점처럼 작은 유리창들도 이렇게 흩뿌려 놓았네요. 하지만 그러면 뭐하죠? 여기 커튼홀은 정말 최악입니다. 이 형태의 이런 그리드 프레임을 넣고 또 여기 벽체와 유리를 잇는 경계 이런 돌출 디테일이라니요. 이토 정말 이게 최선입니까? 이게 타이존 국립극장의 밤의 모습입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타이존 국립극장은 이처럼 옥상 정원도 조성해 놓았더라고요. 여기를 보시면 무슨 조명 같은 게 달려 있네요. 밤의 조명 때문에 이런 것을 설치한 것은 알겠지만 이토에게 한 번은 의견을 묻지. 이토의 잘못만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건물이 짓는 예산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이토는 안도만큼 독한 사람은 아닌가 봅니다. 내부는 그래도 괜찮을까요? 글쎄요. 여기는 주 출입구인가 봅니다. 만일 MVRVD가 여길 디테일을 맡았다면 절대 저런 평범한 그리드 창은 안 썼을 것입니다. 이또도 이런 평범한 창 디자인을 한 적이 이전에는 없었는데요. 하지만 비선형의 동굴과 같은 이 내부 공간 디자인들은 확실히 인상적이네요. 이곳이 어디로 들어가는 계단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비선형의 공간과도 잘 어울리고요. 그렇죠? 타이존 국립극장의 내부 공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유선형 공간을 구성하는 비선형의 천장과 벽선이죠. 여기에는 어떤 특이한 구조적 재료를 썼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찾아보았더니 구조들을 공장에서 프리캐스트로 만들어 와서 조립하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위를 메쉬로 덮고 콘크리트를 부어서 바닥, 벽, 천장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너무 평범한 건축 방법 아닌가 하네요.
어떻게 보자면 이 건축 작품을 당선되고도 결국 구조와 재료의 문제를 이토가 완전하게 풀지 못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헤르조그 앤드 무릉이면 저 나선형 계단을 저렇게 매달지 않고도 해결했을 텐데요. 결국 이 유선형 벽체가 충분한 구조적인 지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이 타이중 국립극장 공모전에서 이토가 당선된 것이 2005년입니다. 그런데 완성까지 11년이 걸렸네요. 그래도 여기저기서 내부 공연장 사진을 구해보니 멋있기는 하더라고요. 여기 무대가 여러 형태로 변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메인 오디토리움 말고도 중국 극장이라고 또 다른 극장도 내부에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 소극장도 또한 있다고 하네요. 아참, 타이중 국립극장 설계에는 아룹이라는 세계적인 구조공학 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타이중 국립극장 때문에 우연히 여기 아루프 프로젝트를 보게 되었는데 반가운 곳이 나오더라고요. 바로 저희 모교인 홍익대학교 서울 캠퍼스 계획안이요. 이번에 OMA가 당선되었지요. 거기 구조 파트너가 아루프였습니다. 다른 기사에서 구체적인 투시도를 못 보았는데 여기서 보게 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별로이던데요. 저는 학사에서 석사 박사까지 이 캠퍼스에서 11년 이상을 지냈습니다. 저 옥상 정원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일까요? 이대로 지어지면 홍대 학생들 정말 힘들어집니다. 모두 유산소 운동하라고 이렇게 경사들을 잔뜩 만들어 놓으면요, 사실 정문에서 본관 앞 대지는 상당한 높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모질라서 이렇게 경사로를 잔뜩 만들어 놓는다고요? 그리고 그 길을 나무만 보고 다녀라? 여러분, 날씨가 좋으니까 내부 왔다 갔다 해도 별 문제 없지만 한국은 앞으로도 미세먼지 계속 시달려야 하는데 이렇게 잔뜩 외부 공간을 만든 게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런데 미키모토 긴자 2호점 하다가 너무 많이 나갔네요. 여기까지.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프 채널의 앞에였습니다.